네, 안녕하세요. PR 520번째 발표로는 UMA, A Family of Universal Models for Atoms라는 발표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메타에서 나온 연구이고요. 어, 이 시기에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관련해서 메타에서 세 편의 연구가 쭈쭈쭉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랑 에너지 측정에 대한 유니버설 모델에 대한 연구랑 그리고 에너지 측정 이후에 구조 생성을 위한 디퓨전 샘플링 기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세 가지 연구가 나왔었고요. 이 세 가지 연구들 중에서도 유니버설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기 좋을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UMA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오버뷰랑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이 케미컬 AI에 대해서 조금 저도 잘 모르지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어,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MLIP 연구들의 이전의 흐름이랑 이번에 UMA가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UMA 어프로치랑 데이터셋이랑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연구의 경우에는요, 지난달 5월 달에 메타에서 사이언스 관련된 AI들, 그중에서도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에 대한 연구들에서 density functional theory에 대한 부분들을 솔빙하는 그 연구에 대한 데이터셋과 UMA라고 하는 모델을 같이 공개를 했고요. 이 모델 에 이어서 또 이 모델 이런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로부터 에너지 모델로부터 완전한 몰큐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까지 샘플할 수 있는 샘플링 기법까지 총 세 가지의 연구를 5월 달에 연달아서 공개를 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연구이고 왼쪽에 보이시는 게 오픈 몰큘스 2025라는 연구가 100 밀리언 이상의 몰큘러에 대한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calculate 한 데이터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 오메가 B97M 뭐 VDF2 뭐 이런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진짜 지금의 인류 스케일에서 최대한 둘 수 있는 높은 정밀도로 칼큘레이션들을 전부 다 해줘서 어, 그 해당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상태에 대한 에너지 준위 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계산을 해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밀리언을 넘는 이런 레벨의 스케일을 모아준 데이터셋이 이전까지 없었었고 어, 현존하는 최고 규모의 몰큘러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에 대한 유니버설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여러 케미스트리 도메인들에 대해서 몰큘이나 메테리얼이나 카탈리스트, 용매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어, 그 그런 유니버설한 모델도 공개를 해줬고요. 이 두 데이터셋과 이 연구 모두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어드조인트 샘플링이라고 해서 되게 스케일러블한 디퓨전 샘플러를 제안을 했고, 이 디퓨전 샘플러는 에너지 베이스드 몰큘러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포커스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이 세 개에 대해서 데이터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라클로서 어떤 측정 지표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모델을 유니버셜하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어드조인트 샘플링을 통해서 최종적인 몰큘 제너레이션까지 이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세 가지의 파트에 대해서 메타에서 전부 공개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저도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고, 이 모델이 왜 꼭 두 가지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몰큘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런 몰큘 제너레이트 해줘 했을 때 바로 제너레이트를 해주면 되지. 왜, 어,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모델이랑 그걸로부터 샘플하는 모델이 왜 따로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 자료에서 뭐 이렇게 뭐 테이블로도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분자가 수많은 회전 결합을 갖고 있어서 결합 하나가 세네 개의 안정적인 각도를 가진다고 해도 회전 가능한 결합이 10개만 돼도 가능한 형태의 수가 막 6만 개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 모든 가능성을 학습하고 특정 분자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물을 한 번에 생성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먼저 측정을 해주는 역할이 있는 다음에 그 뒤에 샘플링 같은 걸로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3D 구조를 바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물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바로 만드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거일수록 더 안정된 물질이야라는 거에 대한 그런 물리 법칙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UMA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몰큘의 마지막 형태를 그 3D 형태를 바로 생성하게 만드는 부분이 어, 지금의 데이터 스케일로서 그렇게 만드는 게 절대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어,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알려주는 UMA가 무슨 역할을 하고 뭐그 어드 조인트 샘플링이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좀 비유를 드리자면요. 어, UMA는 일종의 그 고도를 측정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어떤 그 분자식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어, 저, 그,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라고 해서 이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그 3D 구성들에 따라서도 에너지들이 전부 다 다르게 될 텐데요.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쪽에서 기본적으로 그 분자가 형성이 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쪽에서 분자가 형성이 될 텐데 UMA 같은 모델이 해주는 거는 주어진 모델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야. 이 주어진 이런 형태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야. 주어진 어느 형태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야. 이런 거를 딱 찍어서 알려줄 수 있는 이 고도 측정계를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드 조인트 샘플링은 이거를 이런 그 여러 정보들로부터 적절한 그 가장 낮은 로컬 미니마이든 혹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든 낮은 안정된 물질로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대로 어, 이 하산을 잘하는 스마트한 하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능적인 탐험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어드 조인트 샘플링에서 샘플하는 기법이고, 네, 이런 에너지 준위 내에서 주어진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에너지 값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UMA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 AI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이 부분이 어, 그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계산할 수 있는 양자역학식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너지와 스테이빌리티와 리액티비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방법이지만 n 세제곱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갖고 있어서 분자 안에 들어가는 원자의 개수가 n이 조금이라도 늘 때마다도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컨샷 매트릭스라고 하는 수식의 대과학 행렬을 풀어가는 과정 이어서 n 세제곱이 걸린다라고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폴시스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잘 예측했는지를 기준으로 UMA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게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갖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몰큘에 대한 스테이빌리티를 보여주는 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낮을수록 더 스테이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시스는 각 아톰별로 그 걸리게 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의 그라디언트 값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이 전체 시스템에 걸리게 되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큘러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어, 그래프로 보통 나타내게 되고요. 아톰 하나가 노드 그리고 결합 하나하나가 엣지를 그 나타내는 거를 보통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3D 코오디네이트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스페셜한 포지션들이 아톰이 3D 내에서 어떻게 위치를 하게 되는지 그 좌표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준 게 3D 좌표로 몰큘러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낼 때이고요. 스마일스 같은 경우에는 어, 텍스트로 하나의 시퀀스로 그 분자 표현식을 나타내게 된 거고요. 분자 표현식에 대한 어떤 어, 그 통용되는 어떤 그 표현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몰큘을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그래프로 나타낼 거냐, 3D 코오디네이트 위주로 볼 거냐, 아니면 스마일스 같은 그 시퀀셜한 1차원적인 텍스트와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볼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도 접근하는 방법들도 많이 다르고 이 레프레젠테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의 경우의 수들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인터아토믹 포텐셜의 경우에는 이 아톰들 간의 에너지 펑션들을 거리에 따라서 좀 그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물리 법칙에 따라서 각각의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끌리고 반발하고 하는지들을 좀 나타내는 그런 포텐셜을 계산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머신러닝 인터 아토믹 포텐셜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그 아톰 간의 이 포텐셜 에너지들을 계산을 해내가는 그런 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쭉 훈련을 시켜서 그냥 어, 그 아톰이 n개가 주어졌을 때 그 n개에 대한 그 상태들이 그냥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기반으로 바로 이 DFT의 값처럼 에너지를 바로 그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FT의 경우에는 n 세제곱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가졌지만 이 MLIP의 경우에는 ON의 컴플렉시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었던 훨씬 더 많은 형태의 분자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인류가 계산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몰큘러 다이나믹스의 경우에는 이 몰큘들의 모션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 법칙에 따라서 그 각각의 몰큘들이 어떻게 서로 힘들을 주고받는지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DFT나 MLIP 같은 부분들이 양자역학의 범위, 그래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쪽에서 그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F는 MA, 뉴턴 슬로우를 계산할 수 있는 이제는 좀 거시적인 영역에서 이제 이 여기서 에너지 레벨을 그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앱스트랙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뉴턴 슬로우로 계산을 해서 몰큘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덕분에 이제 그 여기서 그 양자역학 레벨에서의 계산들이 잘 지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몰큘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고전역학적인 시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포메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같은 몰큘들이라도 그러니까 이형질체라고 하죠. 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어도 서로 다르게 결합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로는 뭐 그리핀이나 탄소나 다이아몬드나 다 똑같이 그냥 탄소들이 뭉쳐있는 결합체인데도 서로 전혀 다른 성질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컨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케미컬 AI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있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조금 뛰어넘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퀴버런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의 인베리언트한 그래프 뉴럴 넷을 구성을 하는 게 케미컬 AI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이 SE3 시메트리라는 이 그 리스트릭션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리 법칙 상에서 같은 물질이 뭐 그 삼차원상에서 회전을 하든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뭐 H2O가 그 중간에 산소가 있고 양옆에 수소가 뭐 120도 각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었을 때 이게 전체 이 분자가 로테이션을 하든 옆으로 조금 옮겨 있는 채로 생성이 되든 간에 이 부분들이 다 똑같은 물 분자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게 지켜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로테이션은 트랜슬레이션은 인베리언트하고 이 SE3 시메트리라고 하는 이런 리스트릭션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컨포멀 제너레이션을 할 때도 그 3D 쉐입을 잘 지키면서도 다양한 컨포먼트 제너레이션을 될 때도 이런 제약 조건들을 잘 갖고 있는 GNN들을 구성을 하는 게 이 케미컬 AI 쪽에서는 중요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시지 패싱이라는 거는 어, 원자들 간의 그 정보들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한 얘기가 됐고, 이 adsorption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표면에 대해서 몰큐리 얼마나 스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탈리시스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매, 그래서 어떤 케미컬 리액션을 확 가속화시키는 그런 메테리얼들을 카탈리시스라고 부른다. 뭐 이런, 기반 정보들을 알고 계신 채로 오늘의 네, 발표를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DFT와 물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스케일별로 봤었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일렉트로닉 스케일, 아토미스틱 스케일, 메소 스케일, 컨티누움 스케일이라고 물질의 범위가 점점점 커질수록 이런 스케일들을 크게 보게 되는데요. 이 일렉트로닉 스케일에서는 DFT로 계산을 하는 이 퀀텀 메카닉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게 뭐 가로축은 공간 스케일이고 세로축은 시간 스케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로축에서 어, 페토메코부터 미터 단위까지 원자 내부의 수준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시적인 크기까지를 좀 나타내는 그런 길이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피토 초급부터 세크까지 원자 진동과 같은 찰나 순간부터 재료가 변형되는 긴 시간까지를 나타내는 그런 타임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토메커나 페코초 스케일에서 나오는 이런 전자 스케일에서는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 나 density functional theory 같은 부분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원자조차도 고정된 그런 어떤 고정된 입자로 보는 게 아니라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그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있는 그런 양자역학적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으로 풀고자 하는 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목표로 하는 거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러니까 원자가 여러 개로 이게 펼쳐지게 됐을 때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모든 원자에 대해서 다 풀게 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 이거를 좀 3차원으로 근사시켜서 3차원 내에서의 그 콜리네이트만으로 좀 계산할 수 있게 근사를 시킨 게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ensity functional theory만으로도 슈레딩거 방정식을 굉장히 아주 높은 정확도로 근사를 하지만 이것도 n 세제곱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MLIP 같은 방법으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게 이쪽 스케일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 스케일에서는 이제 몰큘러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부분이 오고요. 이 FF라고 하는 부분은 force field라고 그 각각의 원자 간에서 힘에 대한 이 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전역학의 영역으로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노미터와 나노초 정도의 스케일로 원자들 간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고 원자를 하나의 약간 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스케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메소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개별 원자보다는 크고 거시적인 덩어리보다는 작은 약간 중간 영역의 구조를 말을 하게 되고요. 크리스탈 그레인 같은 그런 고분자 사슬의 뭉침, 뭐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 메조 스케일로 보게 되고요. 이 그, 크리스탈린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분야 연구들도 많이 있게 되고요. 이것들만 다루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 배터리 쪽에서 신물질을 탐색을 한다거나 하는 쪽에서도 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털젠 같은 연구가 메소스케일에서의 연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키네틱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KMC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도 그 메소스케일에서 다루기도 하고 어 페이스 필드 메소드라고 하는 레벨에서 이제 이 어, 페이즈랑 필드를 둘 다 다루는 그런 형태로 어, 변수를 도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알아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컨티넘 스케일이 되고 균일한 연속체들을 완전히 다루게 되는 재료 레벨에서 이제 다루게 돼서 자동차 차체, 뭐 다리, 건물 등 거시적인 스케일로 이제 가게 되는 완전히 물성의 레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미컬 AI 쪽에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어, 어, 스트럭처 프리딕션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뭐 프로틴 쪽을 하고 있었던 알파폴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하는 부분은 프로퍼티 프리딕션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니버설한 MLIP들을 만들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특정한 도메인들에만 특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 오메24 뭐 이런 재료과학 데이터 셋들이 있긴 하지만 특정 도메인들에 보통 집중된 데이터 셋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메인들이 뭐 특정 매테리얼들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던가, 제대로 이 도메인 간 시프트들을 다루면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들을 다 다루면서 트레인 하려고 했던 그런 연구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MA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려고 하는 거의 최초의 시도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배경 설명들이 엄청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UMA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제 빠르게 진행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UMA는 제목에서부터도 Universal Model for Atoms이고 모든 케미스트리 도메인에 대해서 에너지 계산들을 전부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꿈꾸고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terials, molecules, catalyst,
노큐 크리스탈스, MOF 뭐 이런 여러 케미스트리 도메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려고 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스몰과 미디엄과 라지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특이한 점이 미디엄이 1.4B고 라지 모델이 700밀리언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디엄은 그 믹스처 오브 리니어 익스퍼트를 활용한 거고 라지의 경우에는 그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기법을 활용하지 않은 하나의 싱글 익스퍼트 모델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 수가 더 적더라도 그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수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얘가 라지로 표기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센이라고 하는 이전에 이퀄버리언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이런 이센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차지 스피인 인풋을 다루는 방법이랑 그 DFT 태스크를 여러 태스크 도메인별로 태스크들이 다 다른 것들을 스페시피케이션을 잘 해서 한 번에 멀티태스크를 트레인할 수 있게 다룬 부분들 그리고 믹스처 오브 리니얼 익스퍼트 아키텍처를 도입한 부분이라고 이 세 가지가 이전에 이센의 아키텍처로부터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E3의 인베리언트한 이센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고요. 이 6 옴스트롱 컷오프 내에 있는 그 아톰 간의 메시지 패싱들을 다룰 수 있는 걸로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엣지를 연결하는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페리컬 하모닉 노드 임베딩의 경우에는 3D 공간의 방향성 정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 3D에서 원자 주변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좀 찾는 쪽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 핸들링을 더 잘해서 그 3D 아토믹 포지션에다가 아토믹 넘버들도 다룰 수 있게 만들었고 스핀 인포메이션도 그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다른 디퍼런트 데이터셋으로부터 한꺼번에 학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멀티태스크 학습이 가능하게끔 태스크 스페시피케이션을 다섯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 다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스트레치에 대해서도 각각의 그 스케일별로 트레이닝 스트레치를 했고요. 어, 그 스몰 모델은 인퍼런스가 빠르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고 미디엄 모델은 제너럴 퍼포스를 위해서 그리고 라지 모델은 가장 하이스트 어큐러시를 위해서 POC 레벨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테이블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파라미터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700밀리언이 뭐 1.4빌리언보다 더 작지만 라지 모델인 거고요. 네. 그,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에서 가장 키 컨트리뷰션은 믹스처 오브 리니어 익스퍼트를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일반적인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를 MLIP에다가 넣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 함수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물리 법칙인 에너지 디스컨티뉴어스를 다루기가 힘들다 보니까 스팔스하게 그러니까 MOE처럼 스팔스하게 익스포트를 선택하면은 에너지가 갑자기 튀는 현상이 생겨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만들게 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이퀄버리언스를 잘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메인테인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긴 MD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를 전부 다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크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로 그 트레디셔널 MOE를 MLIP에다가 MLIP 분야에서 적용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웨이트대로 리니어한 컨비네이션으로 웨이트들을 그냥 해서 하나의 웨이트만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그 물리 법칙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유지하면서 만드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믹스처러블 리니어 익스퍼트를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다르게는 네, 하나의 웨이트만이 있게 되고 그 하나의 웨이트가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여러 웨이트들의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투 스테이지의 트레이닝 스트레치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어, 스테이지 1에서는 BF16으로 다이렉트 폴스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이렉트 폴스 프리딕션에서 그 물리에서 폴스는 약간 에너지의 음의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 보통은 에너지를 예측하고 오토그라드로 폴스를 계산하는데 1단계에서는 폴스를 그냥 직접 예측해서 속도를 높인다라고 트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트레인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프리시전도 낮추기 때문에 이피션시를 위해서 더 큰 스케일에서는 이런 다이렉트 폴스 프리딕션으로 한번 스케일 빠르게 튜닝을 시켜서 좀 어느 정도 수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 파인 튜닝으로 트레이닝 스테이지를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 풀 프리시전으로 FP32로 트레인을 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가 유지되어 있는 오토그라드 폴스를 네, 프리딕트를 하게 만드는 형태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의 데이터셋을 모두 다루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됐고요. 이 5가지 형태에서는 뭐 그 오메 24, 오몰 25처럼 메테리얼, 몰큘을 다루는 것들도 했었고 또 카탈리시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셋 그리고 몰큘러 크리스탈스에 대해서 다루는 데이터셋 MOF에 대해서 다루는 데이터셋까지 전부 가져와서 한 번의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셋에 대한 뭐 더 디테일한 트레이닝 사이즈나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었고, UMA에서는 그 뭐 에너지 레퍼런싱 스킴이나 태스크 임베딩이나 샘플링 레이쇼 같은 부분들로 잘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 임베딩의 경우가 이전의 경우에서는 이 도메인마다 임베딩들이 다 달랐던 게 문제였는데 이걸 하나의 유니버설한 임베딩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했다는 포인트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스케일링 로우도 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트레이닝 컴퓨트가 뭐 데이터셋이 커질 때이든 뭐 모델 사이즈가 커질 때이든에 따라서 그 트레이닝 컴퓨터에 대한 그 데이터와 트레이닝 컴퓨터 사이즈마다도 얘네가 수렴하는 그 정도가 리니어하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LLM 쪽에서 발견했던 스케일링 로와 비슷한 스케일링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 로를 처음으로 보인 이 UMA는 스케일링 로우를 처음으로 보인 연구이기도 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멀티태스크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번에 트레인 시키는 멀티태스크로 그 학습을 시킨 연구이고 마치 NLP 때 벌트가 여러 NLP 태스크 동시에 훈련해서 더 오히려 싱글 태스크에서도 더 잘해지게 된 거와 같은 그러한 스케일링을 UMA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에서도 이 에너지를 그 리그레션하는 모델 중에서는 최초로 보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이피션시에 있어서도 믹스처 오브 리니어 익스퍼트와 같은 그런 기법을 통해서 되게 스케일은 엄청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인퍼런스 이피션시가 꽤나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1K 아톰을 다루는 데 있어서 1초당 16개의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UMA 미디엄의 경우에는 1초당 3개의 인퍼런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태스크고 제너럴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셜라이즈드한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한 스피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믹스처 오브 리니어 익스퍼트 덕분에 오히려 더 다양한 태스크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유니버설 아톰에 대한 유니버설 모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퍼런스 이피션시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으로 보시자면은 네, 이 메테리얼 카탈리시스, 몰큘스, 몰큘러 크리스탈스, ODAC 뭐 이렇게 다 다른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그 거의 그 튜닝이 없는 상태의 그런 결과인데도 이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한 게 이게 거의 소타거나 소타에 가까운 결과들을 한꺼번에 다 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트벤치 디스커버리에서는 F1 스코어 기준으로 지금 소타를 달성을 했다라든가 카탈시스 리절트에서는 에너지 프레딕션에 있어서 뭐 80%의 그 성능 향상을 보였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는 게 UMA 연구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